이때까지는 영어와 스웨덴어를 혼용하던 비에른과 베니. 하지만 이제는 세계를 향한 꿈을 본격적으로 펼쳐야 할 때였거든요. 스웨덴 가수가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뭘 해야 될까?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최근에 팝계가 한번 크게 시끄러웠던 게 바로 생각도 못한 그룹이 컴백을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스웨덴의 자존심, 스웨덴의 자랑, 아바죠. 제가 뭐 수식어를 굳이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이름을 몰라도 그냥 노래 들이밀면은 다들 이러시는 그룹이고, 모르면은 거의 외계인 수준인 댄싱 퀸이나 맘마미아 말고도 알고 보니까 이게 아바 노래였구나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또 멀리 보면은 모든 비영어권 가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장본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아하 특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르웨이 출신의 아하는 아바처럼 월드스타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로 노래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요. 자, 우리는 아바를 이지 리스닝의 대명사라고 부를 만큼 편안하게 들어왔지만 사실 아바가 걸어온 길은 여느 뮤지션과 똑같이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월드스타를 꿈꿨고 마침내 두 커플이 합쳐져서 성공을 이뤄냅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혼란도 겪고 그에 따라 노래도 변화하는데, 스웨덴 최고의 그룹 아바의 이야기를 이번 영상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이야 스웨덴 출신의 유명 가수가 많지만 아바 이전의 스웨덴은 그렇지 못했어요. 유행은 영국과 미국이 선도하고 스웨덴은 그거를 따라가면서 로컬라이징하곤 했는데, 그 아바의 데뷔 전 이야기를 들러봐도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바의 5번째 멤버라고도 하는 아바의 매니저 스티그 안데르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바의 결성부터 끝까지 함께하게 되는 음반사 폴라뮤직의 창립자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음반사를 세우기 전에 했던 일이 외국의 인기곡들 판권을 사가지고 스웨덴어 가사로 고치는 거였어요. 이 스웨덴 락의 흐름을 봐도 1960년대에는 오히려 스웨덴어가 아니라 영어 가사가 더 많았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당연히 아바 이전의 영국은 막 어깨에 뽕이 가득 차 있을 수밖에요. 자, 비에른의 회상에 따르면은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도 전 세계적 스타가 되려면은 결국 영국의 허락이 필요했다고 하죠. 우리가 스웨덴에서 왔다고 하면은 거들떠도 안 보고 패스하기 일쑤였대요. 하지만 꿈은 꾸라고 있는 겁니다. 스티그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언젠가는 스웨덴 가수가 꼭 세계를 휩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60년대부터 계속 자사 가수들의 영미판 앨범을 발매하는 등 언젠가 찾아올 대박에 대비하고 있었다죠. 그리고 그 원대한 계획을 이뤄준 게 바로 아바였던 거고요. 자, 아바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폴라뮤직의 설립은 1963년, 그리고 아바가 워털루로 마침내 슈퍼스타가 되는 거는 1974년의 일이에요. 본디 아바의 멤버들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각기 다른 환경에서 각기 다른 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들 스웨덴에서는 이미 해볼 거 다 해보고 한 가락씩 하던 분들이었단 말입니다. Sunny girl, a real girl. 후테나니 싱어즈의 작곡을 맡았던 비에른 울바에우스와 역시 헵스타라는 밴드에서 작곡을 한 베니 안데르손이 훗날 합쳐서 아바의 초석을 만드는 건데, 둘은 원래 아예 모르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서로에게 확실한 공통점을 하나 꼽자면은 그거는 바로 비틀즈. (1963년) 데뷔 이후로 전 세계가 반한 비틀즈였잖아요. 스웨덴도 비틀즈의 광풍에 휘말렸고, 원래는 커버곡만 치던 비에른과 베리는 둘 다 작곡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비틀즈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대요. 비에른 같은 경우는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She Loves You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들지? 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그래서 나도 우리만의 곡을 만들기로 결심했다라고 둘에게 본격적인 꿈을 키워준 게 비틀즈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둘에 비하면은 같은 밴드 멤버들의 야망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둘의 과거를 조사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도 나오거든요. 비에른 같은 경우는 밴드에 자신을 빼면 작곡에 열정을 가진 멤버가 없었다. 그리고 베니 같은 경우는 헵스타의 멤버들은 로큰롤이란 장르와 지금을 뛰어넘는 명성을 향한 욕구가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를 알게 된 이후 작곡 듀오를 결성하는 게 결코 우연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공통점을 갖고 있던 둘은 1966년 같은 곳에서 공연을 가진 뒤 한 파티 장소에 처음
만나게 되고 이 당시에는 그냥 같이 앉아서 비틀즈 노래 연주하고 그랬다네요. 당시 베니의 회상으로는 우리 언젠가 작곡도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만 막연히 했었다고. 그리고 3주가 지나고 둘은 진짜 만나서 곡을 작곡합니다. Isn't it easy to say I go away? 자, 이후에 둘은 서로의 호흡을 확인하고 나중에는 기어이 둘만의 작곡 듀오를 결성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둘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폴라뮤직의 대표 스티그 안데르손이 되는 거예요. 스티그는 둘이 언젠가 스웨덴을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1968년쯤에 둘한테 이렇게 장담을 했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뜰 수 있는 인물들이라. 왜냐하면 너희는 아주 훌륭한 작곡가니까. 나중에 비에른과 베니 둘은 폴라뮤직 소속으로 동요부터 재즈, 교회 음악과 우리가 아는 팝까지 모든 종류의 음악을 만들어내거든요. 아바 음악이 굉장히 쉬워 보여도 사실은 이게 엄청난 음악적 경험 그리고 고뇌가 동반되어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둘은 작곡가와 프로듀서가 아닌 가수로서도 비에른 앤 벤이라는 듀오를 결성하면서 히트곡을 내놓는데, 이때 백보컬을 위해서 자신들의 여자친구를 끌어들인 게 훗날 아바가 됩니다. 자, 두 여자 멤버들의 이름은 각각 앙네타 펠트스코그와 애니 프릴드 랭스타. 그리고 두 분도 스웨덴에서 한가락하셨죠. 앙네타는 17살의 나이에 싱어송라이터로 차트 1위 곡을 배출했고, 애니 프릴드는 지금으로 따지면 오디션 프로그램의 우승자였어요. Fylld av välbehag. Jag gick i solen, kände värmen. 자, 애니 프릴드는 프리다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니까 프리다라고 할게요. 두 커플은 역시 가수로서 촬영과 공연 등의 이유로 마주치면서 사랑을 키우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넷은 투어도 함께 돌고 나중에는 넷만의 투어를 조직하기도 하면서 아바의 초석을 다졌는데, 그러다가 비에른과 베니의 부탁을 받고 백보컬을 소화, 결과물이 상당히 괜찮다는 걸 확인한 이후로 점차 넷의 작업 체계가 굳어지는 거죠. 이 앙네타와 프리다의 음역대는 정말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비에른은 마치 엄청난 음역대를 가진 한 가수와 작업하는 것 같았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자, 이때까지는 영어와 스웨덴어를 혼용하던 비에른과 베니. 하지만 이제는 세계를 향한 꿈을 본격적으로 펼쳐야 할 때였거든요. 스웨덴 가수가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뭘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사실 답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영어로 곡을 만들 것. 사실상 만국 공용어인 영어를 써야 기적이라도 바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비에른 앤 베니의 초기 곡이었던 She's My Kind of Girl이라는 곡은 영어 곡이었는데, 발매 2년이 지난 1972년에 느닷없이 일본 오리콘 차트 6위까지 올라가면서 영어의 힘을 보여줬어요. She's just my kind of girl. Without her I'm blue. TMI로 이때 둘은 일본의 도쿄 국제가요제에 출전하기도 했고 거기서 예선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Be back home in Santa Rosa. 좋아서 만나지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영어 곡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전 세계로 퍼뜨리느냐? 유튜브도 없죠. 그렇다고 맨몸으로 도전장을 던지기에는 본고장 영국 놈들의 국뽕이 극심해요. 모두를 주목하게 만들 그런 한방, 유일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길, 바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Ya que nuestro amor aún te acuerdes de mí. Ne pars-tu pas sans moi?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경연대회라고도 해요. 2021년 대회는 무려 2억 명 가까운 시청자가 시청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전 유럽이 국가별로 대표 가수를 한 명씩 혹은 한 팀씩 내보내서 최고를 가리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의 위상과 진행 과정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 넷플릭스 영화인데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파이어 사가 스토리라는 영화, 시간 되시면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아이슬란드 듀오인 윌 페렐과 레이첼 메가담스가 유로비전 우승을 꿈꿉니다. 이 유로비전 한방이면 단숨에 스타덤이에요. 비에른도 꿈을 꾸던 때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국경을 넘고 싶었고 우리 노래를 국제 우편으로 보내는 건 꿈도 희망도 없었기에 유일한 길은 유로비전 뿐이었다고. 그리고 스티그 또한 어떤 가요제를 나가도 결국 마지막에는 유로비전으로 귀결되는 걸 알고 있었다죠. 실제로 도쿄 국제가요제에 출전했던 1972년부터 유로비전을 뚫기 위한 비에른과 베니 그리고 스티그의 도전이 시작됐거든요. 이 첫 번째 시도는 바로 레나 안데르손이라는 가수의 유로비전 출전곡을 만들어준 것. 이
이 곡의 공동 작곡가가 베니 안데르손, 비에른 울바에우스와 스티그 안데르손이에요. 하지만 이 곡은 스웨덴 예선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 아쉽게 본선 진출에 실패합니다. 셋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다음엔 직접 나서기로 결정. 함께 작업하던 앙네타 그리고 프리다와 함께 링링이라는 곡으로 도전장을 던지게 돼요. 당시에는 아바라는 이름도 없이 출전명이 비에른과 베니 그리고 앙네타와 애니프릴드였거든요. 아주 길죠. 그룹의 정체성은 굉장히 명확했는데 경연을 위해 조직됐지만 결국 대중이 좋아해야 했어요. 링링은 당시 예선에 함께 참전한 스웨덴 곡들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아예 달랐습니다. 멤버들이 말하길 스웨덴 대중들은 전부 이게 1등이라 그랬는데 비평가들은 이걸 싫어해서 아쉽게도 종합 3등에 그쳤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본선 진출에 실패. 실제로 이후 링링은 아바의 데뷔 앨범이 수록되어서 영국을 제외한 유럽에서 크게 히트하죠. 흥행 성적만으로는 경연 친화적이었던 다른 예선곡들을 압도적으로 제쳤어요. 그리고 이때 데뷔와 함께 스티그가 언제까지 너희 4명 이름 일일이 그렇게 다 쓰고 다닐 거냐면서 멤버들의 이름 앞글자만 따서 아바라는 그룹 이름을 완성한 거고, 2번 무너진 아바였지만 유로비전을 향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심사위원이 비평가가 아닌 일반 청취자로 바뀌었다는 희소식과 함께 유로비전 예선에 재출전하죠. 그리고 이 노력은 결국 빛을 봐서 이전 3기 아바는 기어이 스웨덴 대표가 되고 결선에 나갈 기회를 얻게 돼요. 남들과는 다른 멜로디 그리고 눈에 확 띄는 의상, 멤버들은 본능적으로 생각하죠. 설령 1등은 못하더라도 무조건 사람들 기억에는 남겠다. 그래서 결선 이전부터 전 유럽의 음반 발매 계약을 맺으면서 스타덤에 데뷔했대요. 왜냐하면 물 들어올 때의 노도 준비된 자만이 저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대망의 결선일이 밝고 아바는 계획대로 전 유럽이 보는 앞에서 자신들의 실력을 발휘. The song is called and it's Napoleon. Napoleon, no wonder the song is called Waterloo by ABBA for Sweden. Watch this one. Couldn't escape if I wanted to. 승부수는 완전히 먹혔어요. 아바는 유로비전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 이름이 전 유럽에 뻗고 여운이 사라질 틈도 없이 아바의 앨범도 유럽 전역으로 쫙 퍼지기 시작했죠. 이거는 월드스타 아바의 탄생, 스웨덴의 기적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던 거예요.